네, 안녕하세요. 브레인 테크 강사 이승우입니다. 원래 코로나 이전에 36개월 이전 그 벽을 허물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사교육 업체에서 36개월 이전 이 벽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겁나게 노력을 했거든. 별의별 말로 꼬드기고 뭐하고. 근데 그 전 세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이로 따지면은 한 46세 이상? 이 어머니들은 많이 빠지질 않았어. 그냥 철벽을 세웠고, 50대 이상은 아예 철벽이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조금 허물어졌던 게, 푸르미 아빠, 그 출판사 사장, 그 꼬드김에 넘어가가지고, 책을 좀 샀던 분들이 있어. 근데 그때 푸르미 아빠랑 같이 연계해서 했던 게 하엄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둘이 만든 거를 하고 뭐 만화책 보고 그러다가 애들이 다 만화 중독 걸리고 학교에 가가지고 지금 문제가 막 됐었거든. 근데 그때 당시 이 사람들 처벌해 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렸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청원 내용이 없어졌어요. 그랬었어. 근데 그거를 다시 부활시켜 놓은 게 뱃사예였던 거야.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뱃사를 봐요 안 봐요 그거 문제가 안 돼. 왜냐면은 얘가 논문을 들고 와가지고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 바람에 그거에 이제 미쳐있는 엄마들이 논문이면 또 팩트다. 아이고, 그것도 웃긴 거야. 걔 제목이 논문, 육아, 팩트, 뭐, 과학,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 자체가 웃긴 거지. 뭐 논문이 과학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그걸 믿는 거야. 이 열등감에 쩔어 있는 엄마들이 믿는 거고, 그 당시 이제 애들하고 할 게 없으니까는 이제 책 보면 똑똑해지겠냐고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6개월짜리 애를 옆에 앉혀놓고, 막 책을 하고 막 이러는 거가 나오니까, 또, 뭐, 미국 소아과학회 막 얘기하면서, 뭐, 책을 빨리 읽는 게 좋다라는, 여러 가지 논문 중에 하나를 톡 들고 와가지고, 미국하고 우리나라랑 실정이 다른데, 그런 거를 들고 와가지고, 이게 과학이니 뭐니 그러면서 애가 똑똑해지니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 갑자기 돌잡이 책이 나. 나 진짜, 나 돌잡이 책이 있다는 거 듣고, 이게 우리나라가 미쳤구나, 망했구나. 그 소리를 딱 들었어. 근데 그 어원을 찾아보니까 이것도 뱃사야. 그러니까 뱃사 그 영상이 터지면서 엄마들이 미쳤던 거지. 뱃사 책 사가지고 막 보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문제가 뭐냐면은 그거를 하고 그때 태어난 아이들 또 해가지고 이게 책류화를 막 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이후 2년 후에 갑자기 책 붐이 딱 이르면서 단체로 애들이 언어 지연, 언어 장애, 발달 근육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동시다발로 일어난 거야. 그리고 자폐도 갑자기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 야,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 전체 학살한 거 아니야? 애들 학살?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걔 논문을 인용을 해가지고 애들한테 미디어 중독을 시키게 한 애가 누구예요? 새벽달. 또 그 현서 데리고 했던 현서 아빠. 이 두 명이야. 또 그것도 많이 봤어, 사람들이.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그래서 동시다발로, 그거 세 개를 봤던 엄마의 애들이 완전히 이제 막 망가지기 시작을 한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엄마들이 원인을 못 찾았던 거지.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야. 아동학대 교사한 거예요. 새벽다리 거 보고 지금 미디어 증후군 ADHD 걸린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차피 걔는 배째라 하는 거고. 뱃사는 그렇게 해놓고 애들 다 책 중독 만들어 놓고 언어 지형, 언어 장애 만들어 놓고 해외로 튀고.
문제는 뭐냐면은 얘네들, 그러니까 뱃사가 찾아낸 그 논문을 이용해 가지고 각종 유튜버들, 업체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는 엄마들이 자기가 보기 편한 걸 보는데 그 메인이 누구야? 걔네야, 걔네. 2020년도 걔네들이 문제야. 이게 걔네들이 꾸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간접 정보, 간접 정보. 근데 이게 엄마들한테 왜 먹히는지 알아? 실질적으로 책을 보면은 내가 모르는 내용을 알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야, 이런 게 간접 정보다. 라고 하는 거지. 근데 알고, 이거는 진짜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아는 거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단순하게. 간접 정보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접 정보의 플러스 알파야. 그럼 다시 말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직접 정보가 굉장히 많아야지만 플러스 알파로 들어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부터 간접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실질적으로 모르는 허상을 보는 거야. 망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직접 정보를 안 접하고 집에 처박혀가지고 감금시켜 놓아서 책만 봤던 애들, 얘네들이 대체적으로 망상에 쩔어 있어요. 그리고 자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책류가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특히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아이가 눈 떠가지고 책 꺼내거나 앉아가지고 2시간 이상 볼 때, 36개월 이전에, 그러면은 이제 자폐 초기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이런 애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직접 정보를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책 내용이 막 떠돌게 되거든. 그러면 그걸 중얼중얼 떠들어요. 이게 유사자폐예요. 근데 엄마들이 문제가 뭐냐? 이걸 한국말로 이르면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어로 떠들면은 와, 우리 영어 하네. 와, 멋있다. 똑같은 건데 한국말로 하면은 애가 이상하고 영어로 하면 똑똑하다 생각해. 이거는 이 엄마가 정신병 걸린 거야. 그리고 그걸 보고 옆에 주변에서 야, 대단하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다 똑같은 거야. 그 정도로 지능이 떨어졌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능이 떨어지면 맨 처음에 오는 게 판단력이 저하가 돼요. 세뇌를 금방 당해. 가스라이팅 금방 당해요. 근데 본인은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생각지 않아. 내 의지대로 했다고 생각을 하지. 그리고 나서 실패를 하면 남 핑계를 대는 거야. 이게 기본적인 책임 회피법이거든. 간접 정보는 뭐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 많아야 돼. 내가 필리핀을 갔다 왔어. 그 다음에 책으로 필리핀에 대해서 조금 더 봤어. 그러면은 이거는 간접 정보야. 필리핀에 가본 적도 없어. 근데 필리핀에 대해서 봤어. 그러면 허상이야. 실제로 없는지도 모르는데 책에 그러니까 이러려니 하고 갔더니 실상하고 다른 거야. 멘붕 상태가 오는 거지. 근데 내가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외에 추가 정보를 받았잖아. 이런 간접 정보를 받았잖아. 그러면은 그럴 수도 일단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야. 자, 보통 이런 허상 정보에 미치는 엄마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인스타 중독자들이야. 봐봐. 인스타에 나오는 사진들이 진짜 그 사진일까? 아니잖아. 어떻게든 이쁘게 찍고 뭐하고 음식 하나를 찍더라도 멋있게 찍고 이게 실질적으로 음식 받아보면 그게 그거거든. 아무리 구린 집을 가든 모덤들 가든 사진을 어떻게 찍냐에 따라서 멋있어 보이게 할 수가 있어. 거기에 속는 거야.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거기 가서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찍는 거야. 어디 갔다 왔음. 이러면서. 그러면 그걸 보고 또 따라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이런 허상, 망상 정보를 아이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멍청해지는 거야.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군제 다니는 엄마들은 알 거예요. 이 책류가 많이 했던 애들 지금 상태가 어떤지. 상태가 진짜 메롱이야, 걔네들. 남자애들 전부 만화책 보고 있고, 여자애들 말도 안 하고, 항구증, 실어증에 문어책 쓰고 있고, 엉뚱한 말 하고,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이제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예전에는 어떠한 것이 이제 뭘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전국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면은, 그래도 2년에서 3년이 걸렸어. 빨라야. 길게는 10년 걸렸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누가 뭐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일주일 안에 그게 전국으로 움직이고 있어. 이 조기교육 유튜버 아줌마들, 이 학대 교사하는 아줌마들, 이 아줌마들이 문제야. 그리고 그거를 받아쓰기 해가지고 퍼뜨리는 영업사원들. 그러니까 동시다발로 퍼지는 거야. 이미 그거를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빼질 못하는 거지. 이 영업사원하고 그 조기교육 유튜버들이 없으면은 이 사람들은 육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근데 그게 다 산으로 가는 육아고 얘네들 툭 하면 사라져버려. 그러면 또 누굴 걸 찾고 또 누구 걸 찾고 다 비슷비슷하기는 해. 근데 그 어원을 찾아보면 다 뱃사야. 뱃사가 그 했던 논문. 그 정도로 위험한 논문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논문이라는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조기 교육을 찬성하는 거는 10%에서 20%도 안 돼. 나머지는 싹 다 반대란 말이야. 근데 걔는 돈벌이가 되니까는 찬성권만 싹 빼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정상인 마냥 얘기를 하는 거야. 서울대 나온 애가 그렇게 하니까 또 우리나라 사람들 서울대 뭐 환장하잖아. 근데 겁나 웃긴 게 뭐냐면은 엄마들의 인생 목표가 서울대야. 근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서울대가 십몇이야. 십몇인가 하여튼 그럴 거야. 알아주지도 않아. 우리나라에서만 알아주는 거야. 어, 엄마들이 목표를 그 정도밖에 설정을 안 해놓는 거지.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애들이 딱 그 정도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도 못 들어가 버리면 애들이 인생 조졌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뭐 서울대 나왔냐? 허 아니야. 의미 없다는 거야. 인하공전 전자계산기과 야간 나왔어. 뭐 고2 때까지는 내가 뭐 수학 얘기를 계속 하냐면 내가 고2 때까지는 그래도 수능 만점 맞았거든. 수학은. 고3 때 내가 머리가 망가져가지고 날라간 건 있지만은 공식이 계속 날라가는데 어떻게 수학 문제를 풀어? 공식뿐만 아니라 학습 기억, 애들 얼굴 기억까지 다 날라갔어요. 고3 때. 고3부터 해가지고 22살 사이에 고등학교 기억이 다 날라갔어요, 저는. 정작 중요한 수능 볼 때, 그때 이제 완전히 다 날린 거죠. 그래도 수학은 내가 하루에 A4 용지 한 40장에서 60장씩 풀었거든.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그 정도로 했던 거니까는 수학은 까먹더라도 그만큼 해가지고 뇌가 활성화가 된 거는 남아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기억만 날아간 거야. 내가 또 이렇게 해서 또 잘 됐으면 내가 이거 안 하고 있겠지. 그치, 안 하고 있겠지. 이렇게 됐으니까는 이제 꿈을 포기 못하고 열심히 노력하니까는 이제 이게 거의 된 건데. 그리고 기억력이 날아가니까는 솔직히 생활하기가 힘들거든. 근데 나는 남들한테 내가 멍청하다는 걸 느끼기, 그런 걸 싫었어. 그리고, 그래서 막 노력하다 보니까는 요령이 생기더라고. 진짜 노력 많이 했어요. 일 다니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 억울해서 많이 울었지.
덤탱이 쓴 거 막 이런 것들. 그만두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어. 힘든 것도 하고, 어? 완전히 남한테 걸레 취급받는 그런 일도 하고, 다 했어. 하여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솔직히 뇌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10시간, 12시간, 3박 4일도 얘기할 수 있어. 왜냐? 심리학의 기본은 뇌거든. 그런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아동 심리학을 하든 성인 심리학을 하든 범죄 심리학을 하든 여러 심리학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심리학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심리학에 배워야 되는 그 과목 중에 하나가 생물 심리학이라고 뇌가 있단 말이야. 그거를 해야지만 다른 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지식도 없는 애들이 다 유튜브 한다고 애들 아동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 다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소아 전문의 걸 보라죠. 소아 전문의는 그런 거를 기본을 하고 들어가니까. 근데 나는 그 중에서 뇌를 더 판 것 뿐이야. 지금 전문의들보다 뇌를 더 판 거지. 이게 학교 다니는 애들, 지금 대학생 애들도 제 걸 볼 수도 있어. 아니면은 지금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 심리학을 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야. 이 생물 심리학 자체가 뇌에 대해서 나오지만은 뭐가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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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배운다 해도 이게 어떻게 흐름으로 돌아가는지가 그려지지 않으면은 안 돼. 자, 글씨를 읽으려고 하면은 눈으로 보고 이 글씨가 어떻게 해독이 돼가지고 아웃풋이 되는지 이게 그려져야 돼, 머릿속에. 어느 쪽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어진다. 내가 보는 정보, 이것들이 뇌에서 어떻게 해서 흘러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내가 행동으로 나오는지가 이 뇌의 신호가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그려져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되냐고, 보통 사람들이. 안 된단 말이야. 심리학과를 나와도 안 돼, 그거는. 그러니까는 이론은 이론일 뿐이고, 그걸 또 하니까는 그런 허접되게 유튜버들한테 속아가지고, 심리학과 전공을 하든, 유아교육과를 전공을 하든, 속아서 또 하잖아. 그런 거예요. 논문이라고 그러니까 또 믿고, 또 하는 경우도 있지. 또 일리는 있거든. 근데 나이대를 안 알려줘, 얘네들이. 실험을 했으면 실험군이 있을 거 아니야. 자, 봐봐. 대치동에서 실험한 거를 광주에다가 갖다 대입하면 될까? 광주에서 실험한 거를 대치동에다 갖다 대입하면 될까? 이 실험군에 따라서 논문 내용은 다르게 나오는 거야. 미국에서 실험한 거를 왜 우리나라에 대입을 하냐고. 미국은 영어권 나라야. 걔네들은 영어를 일찍 하는 게 맞는 거야. 근데 왜 그걸 우리나라 대입해가지고 한국말도 못하는 애들한테 영어를 시켜가지고 애들을 모국어 다 날려가지고 한국말도 못하게 만드냐고. 그런데 애가 영어밖에 못하는데 엄마는 박수치고 좋아하고 미친 또라이들이 많단 말이야. 학군지에. 대치동 가봐 널렸어. 지금 미친 거야. 특히 애들 많이 망치는 집안이 누군지 알아? 대치동 쪽에서? 대치동뿐만 아니라 학군지에서 엄마 아빠 의사, 아빠 판사, 또는 엄마가 판사든지 교사. 이 집안들이 아이를 제일 많이 망쳐 지금. 이 잘못된 육아에 뭘 갈피 못 잡아. 왜냐면은 얘네들은,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가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해서 자기스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다른 사람 정보를 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그러니까는 이게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는 이미 아이는 망가진 상태야. 그러니까 그때 가서 찾는 거지.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 아니야. 서울대 나오고 뭐 저 좋은 데 나오고 이런 사람들인데 또 불구하고도 애가 망가진 다음에 찾는 거야. 근데 일반인들은 어떻겠냐고. 어머님들이 지금 원하는 서울대 이렇게 나온 의사분들도 저한테 상담 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뭐 미쳐가지고 점대 나오고 애도 없는 저한테 상담을 할까? 그렇잖아. 이게 대학교랑 상관이 없어요.
본인이 의지를 갖고 관심을 갖고 거기에 투자하고 노력하면은 전문가 못지않게 그 정도 성장을 할 수가 있어. 정상적으로 돈도 안 들이고. 아니, 저는 이제 이거를 하느라고 돈을 많이 들이긴 했어. 그러니까 손해보는 돈을 많이 들였지. 연구 비용을 들인 게 아니라, 이제 손해를 보면서도 이제 거길 계속 있었던 건 있지.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날린 게 한 8천만 원 날렸거든. 근데도 손해를 봤지만은 이걸 계속 한 거야. 뭐 연구비는 뭐 따로 들릴 건 없고 유튜브 하면서 솔직히 내가 벌어들인 수익보다 나간 돈이 더 많긴 하지. 거의 한 1,000만 원 돈 날라갔으니까 유튜브 하면서. 근데 벌어들인 수익금은 이제 한 300만 원 정도 들어왔으니까 오히려 내가 돈이 나가더라도 하는 거야. 그냥 4시간 소비하고 또 하루 종일 이 생각만 하고 잠자면서도 생각하고. 지금도 지금 강화에서 원주를 왔어. 4시간 반 만에. 이제 2시간 있다가 떠날 건데 원래는 쉬어야 되는데도 지금 4시간 투자해서 영상을 찍잖아. 저한테 도움되는 건 없어. 근데 안타까운 거야. 이 조금만 엄마가 노력을 하면 애들이 똑똑해지는데 나 애들 막 망가지는 거 보면 돌거든, 난 진짜. 그리고 나는 진짜 쓰레기들이 아이들 학대하는 사람들 쓰레기라고 봐. 이게 지금 내 영상을 보는 어머니라도 정신 차려야 돼. 저는 말로 그냥 육아 채널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심리학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뭐 육아 채널이면은 뭐 말을 잘해야 되고 조리 있게 해야 되고 뭐 예쁘게 해야 된다. 아니야, 나는. 다시 얘기하지만은 나는 원래는 육아 채널이 아니라 심리학 채널, 심리학 채널. 그거를 그냥 육아에 접목시킨 것 뿐이고, 뭐, 상담 오는 것들이, 원래는 내가 성인 심리학을 했거든. 그러니까, 뭐, 결혼은 안 했지만은 뭐, 부부 상담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담들이 온단 말이야. 나 그럼 뭐 그런 거 다 해주지. 그리고 어차피 성인을 모르면은 아동을 할 수가 없어. 왜냐? 부모를 알아야 아이를 어떻게 육아를 할지 알고, 부모들 성격을 알아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엄마는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애가 이렇게 되는 거다. 아빠는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면은, 부부가 성격이 잘 안 맞네요. 이거 싸움 많이 나겠는데요? 그런 거면은, 이제 부부 간에 관계 조율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런 게 돼야 돼. 지금, 요 전에 봤던 어머니들이 봤던 채널들이 그런 걸 해주냐고. 기본적으로 유아 상담을 하려면은, 유아 심리학을 하려고 하면은, 유아만 하면 안 돼. 성인 심리학이 된 상태에서 유아 상담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정도 레벨이 되냐고. 동네 아줌마들이 된다고? 지금 동네 아줌마 유튜버들이 된다고 그게? 내가 이게 심리학하고 이거 하는데 내가 총 지금 15년 이상 걸렸는데 연구까지 하면 지금 20년이 넘었단 말이야. 이 정도 해가지고 지금 이 정도 하는데 애 키우다가 한번 해볼까 하고 유튜브 키고 한 사람들이 뭘 대대기는 그냥 무조건 영어 시키면 애가 똑똑해지니 수학을 시키면 똑똑해지니 그런 개소리 나고 있죠. 어쨌든 간에 그 책 육아를 하는데 간접 정보니 뭐니 그런 거는 믿지 말아요. 지금 책팔이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고. 그리고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애들이 36개월까지는 상상이라는 거가 잘 안 돼요. 아직 해마가 발달 기간이기 때문에 상상이라는 게 잘 안 돼요. 특히 18개월 이전에는 전혀 안 돼요. 속지 마. 무슨 책을 읽으면 애가 상상이 돼서 형상이 돼. 뇌가 없는데 어떻게 되냐고. 뇌가 지금 발달 과정인데. 지금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기 애들한테 걸으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제 태어난 애기들한테 런닝머신 갖다 두고 뛰어라 하는 거는 뭐가 달라. 애가 다리가 달렸잖아요. 뛸 수 있어요. 어? 3개월 된 아이한테 얘 뛸 수 있어요. 다리 달렸잖아요. 다리가 달렸으니까 뛸 수 있나? 엄마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정도야, 지금. 알겠죠?
뇌는 때에 맞춰서 성장하는 거야. 그걸 미리 뺏어 쓰잖아. 그럼 결국은 고장나. 아니면 다 쓰고 버리던지. 다 고장나는 거야. 봐봐. 애를 10달 묵어서 태어나야 되는데, 강제로 8달 걸 꺼내와봐. 애가 제대로 성장하겠어? 왔으면 또 인큐베이터에 있어야지. 그거를 또 집에서 또 젖물리고 있는 거야. 8개월 때 아리를. 일찍 애를 빼왔으면 인큐베이터에 있어야지. 그거를 다른 애들처럼 10개월 에서 태어난 아이처럼 똑같이 키우면 되냐고. 안 되잖아. 마찬가지야. 이게 정상적으로 배 아파서 10개월 돼 나와야 정상하지. 되지도 않는 그 나이 때 오버해서 시키면은 뇌가 과부가 걸려서 터져버려요. 못 쓰게 되는 거야, 이제. 얘가, 이 시냅스라는 게 어리니까, 아직은, 이제 얘기를 들자면은, 이제 저쪽 섬까지 가는데, 아직은 어리니까, 나무로 했어. 일단 건너는 가야 되니까. 근데 원래 정상식이 하면 아스팔트를 깔 수가 있는데, 미리 하다 보니까는 얘가 나무를 깔 능력밖에 안 돼. 나무를 깔았어. 근데 엄마는 거기에다 뭐 하는 거야? 15톤, 20톤짜리 트럭을 올리는 거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럼 나무가 어떻게 돼서 부러지겠지. 근데 얘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시멘트로 아니면 콘크리트로 도로를 까는 법은 몰라. 또 나무를 까는 거야. 엄마는 또 올리고 또 망가지고. 이게 조기교육이야. 근데 간혹가다 이런 애들이 있어. 태어났는데 처음부터 시멘트 또는 콘크리트로 깔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 간혹가다가. 이런 아이들을 엄마들이 모티브로 잡고 얘처럼 될 수 있겠지 하고 그걸 따라하는 거야. 돼? 안 되지? 얘는 엄마가 능력을 나무 떼기로 만들 수, 또 아니면 판자로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다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밖에 안 줬는데, 그 외에다가, 20톤짜리 트럭 올리면은 무너지지. 거기서 무너지면은, 얘도 올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걸 계속 올리라고 하면 올리겠어? 또 무너질 줄 아는데? 그런 거야. 그럼 나중 되면은, 안 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시냅스를 잘라버려. 자,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고요. 뭐, 어차피 제 강의는 알다시피 뭐, 그냥 길게 하고 두서없어. 근데 뭐, 거기서 또 제낄 것도 없어. 그러니까는 알아서 잘 들으시기 바래요. 음. 앞으로 강의는 좀 공격적으로 나갈 거고, 내가 봐서 내년 중반 됐는데 업체들도 심각하게 이제 한다 그러면 업체들도 다 깔 거예요. 바닥부터 다 깔 거예요. 음. 내가 진짜 열받아 버리면은 1년 안에 그냥 구독자 10만 만들어 버려가지고 그냥 다 잡아먹을 수가 있어. 근데 내가 목숨이 위태로워. 진짜 그러면 나 목숨이 위태로워. 근데 그 짓을 못 하는 거야. 음. 지금 5천 만들기가 힘든 거지. 5천 만들면은 10만까지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금방 만들거든. 내가 그걸 조절하고 있는 뿐이에요, 그냥. 자, 요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고요. 그래도 유튜브를 지금 5년 했는데 그 정도는 못 하려고. 노하우는 다 잡혀 있는데 일부러 조절하는 거예요. 음. 어중이 떠중이 다 들어올까봐. 자, 이것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